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코너 심재열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CES 2020 IT 기업들이나 전자제품 기업들, 미래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총망라해서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대회였습니다. 수년간 화두가 되어온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현실적으로 제품으로 공개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는 아주 유익한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자율주행 산업의 모빌리티 산업의 전망을 밝혀주는 이미지 센서의 소니, 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비행기, 현대차의 특화된 뛰어난 기술로 개인 자동차 비행기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전망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위에도 뷰티 테크의 3D 기술이 적용된 프린팅 마스크의 아모레 퍼시픽,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다양한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전자박람회 CES 2020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진 다양한 기술의 한 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에 있어서도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가능케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욕의 프레스비테리안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 주치의 메흐메트 오즈 박사는 1월 7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인 CES 2020 내에 디지털 헬스 서밋 연사로 나서서 수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커피가 잠을 방해하는 물질로 지목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잠의 문제로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사실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증명되지 아니하고 추측과 가능성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알 수 없는 혼란과 또 억울함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전 인류가 천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중동 지역에서 유럽에 전파돼서 거의 500년 가까이 커피를 음용하면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는 커피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밥보다 더 마시는 커피로까지 인식되어 오는 현실입니다. 커피가 잠을 방해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하는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러한 물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아니면은 커피가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쓴 것인지 그것을 밝힐 단서와 근거를 CES 2020에서 커피와 관련된 연구를 오즈 박사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서밋 과정을 통해서 연설의 내용 중에 하나는 오즈 박사에 따르면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곤장 수면 시간인 7시간보다는 대부분 적게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당뇨병, 고혈압 전조 증세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비만과도 관련이 밀접하다는 것들을 오즈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의 증세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는 도중에 본인의 수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자는 도중에 잠을 어떤 형태로 잤는지, 또 몇 시간 잤는지, 자다 깨어났는지 기록을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면 데이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추측에 의해서 진행돼 온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수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병적인 증세까지 나타내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유일하게 환자를 통해서 제공받는 정보만을 가지고 처방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3시간 잤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해요. 환자가 말하기를 비몽사몽간에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에 1시간 잤어요.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또 사실에 근접한 그런 내용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는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난밤에 그러한 느낌들을 추측하고 기억할 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더 좋게 기억하고 불쾌하면 더 짜증스럽게 더 악화된 내용들을 기억해 내겠죠. 환자의 말에 의해서 잠에 깨어나고 난 다음 사후적 평가로 말미암아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 의료진들은 말을 듣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약을 주고 때로는 주사를 놓고, 그것이 몸에 영향을 주는지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즈 박사는 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 기업인 레즈메드라는 기업과 함께 슬립스코어 랩이라는 합작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이 슬립스코어 랩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환자를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식 수면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서 적용한 뛰어난 최신의 개발된 기법이었습니다. 수백만 시간을 측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면 데이터를 편안히 자게끔 전혀 환자가 본인의 몸에 닿는 것도 없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면의 질을 정확히 몇 시간을 잤는지, 편안한 상태에서 잤는지, 뒤척이면서 잤는지, 때로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앓고 있는 환자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커피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커피와 관련된 제품이었습니다. 오즈 박사는 비접촉식 슬립 스코어 랩 프로그램은 대단히 크게 그리고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뛰어난 방법으로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커피와 술과 담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인류상에 가장 많이 접하는 커피, 많이 마시는 술, 많이 피우는 기호품인 담배, 3가지를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흡연을 일정하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수면의 질을 측정한 결과 커피는 수면 시간이 1분이 줄어든다면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3.6분, 그리고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2분이나 수면 시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몸의 괴로움이 가중될수록, 쉽게 말하면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일수록 수면을 줄여주고 잠을 못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커피에 술은 3.6배, 담배는 12배나 이러한 수십만 시간, 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접촉 수면 데이터를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에 있어서 수면이 쉽게 간과되어 왔지만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오즈 박사는 질 좋은 수면만으로도 체중과 혈압,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확신에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그러한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커피가 수면 방해의 원인이라는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인식에 있어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것이었음을 오즈 박사와 레즈메드 기업에서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접촉식 데이터 확보에 대한 성과에 의해서 그동안 커피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함하고 뒤집어 씌운 수많은 전문가들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낯뜨거워지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왜 커피 전문가들, 대기업들, 의사들, 과학자들은 이러한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커피가 수면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단언했을까요? 그것은 커피의 본연의 품질이 지켜질 때와 커피의 품질이 아주 저급하거나 질 낮은 커피를 응용하고 그러한 커피를 일상화한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이 이러한 원인의 제공자였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인 하루 커피 카페인 권장량 400mg, 근데 4잔까지는 권장량입니다. 임산부들에게는 300mg, 머그잔 3잔까지는 여유있게 마셔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식약처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의 커피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근육이나 여러 가지 힘을 낼 수 있는 약물 가운데 커피는 도핑 제외 물질입니다. 조촉이 되지 않은 안전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커피 전문가들만, 왜 의사들만, 왜 수상한 과학자들만이 커피를 누명을 씌워서 생두에 상하고 곰팡이 피고 썩은 것들이 섞여 들어가서 균이 득실거리든 아니면 로스팅의 초보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언론 플레이하면서 유명인이 됐던 수많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로스터들 다 태워서 쓴맛에 태운 독성의 커피를 만들어내서 몸이 들어가면 속쓰림, 가슴띵, 팔떨림의 중독성까지 독성이 나타날 때까지 이런 저질 커피를 먹은 것들을 억울한 커피의 카페인에 모두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커피의 역사가 천년간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아주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페이스북, 블로그, 뒤늦게 시작한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하고 강의합니다. 커피는 과일차입니다. 재료가 과일이잖아요. 당도 높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육이 너무 얇아요. 껍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로스팅해서 볶을 때 껍질이 먼저 타면 안 되죠. 과육이 얇으니까 벗겨내고 씨를 볶아서 차로 마시는데 이 씨가 과일의 향미를 지닌 물질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과일차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료가 재료만 안 나면 위험합니다. 그동안에 과일을 과일차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과일을 과일차가 아닌 쓴맛의 물질, 숙검정의 물질, 검고 태운 커피의 독성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속이 뒤피고 가슴이 뛰고 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의 괴로움으로 뒤척이니 당연히 잠을 못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보다는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술의 3.6배, 담배는 12배. 커피 너무 안전하죠. 과일차와 같이 깨끗하고 신맛의 항산화 성분이 가득 차 있는 상큼한 커피. 입안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혀끝과 입 전체가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맑고 상큼한 신맛과 단맛과 다양한 향들의 풍부함이 입안을 깨끗함으로 목 넘김으로 넘어올 때 아주 부드럽게 속으로 내려올 때 아주 편안함과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내장의 유익한 균들을 살려주고 활성산소와 나쁜 균들을 제거하는 좋은 커피의 신맛의 항산화 성분과 좋은 카페인은 간해독과 우리의 혈류내의 염증 완화까지 시키는 기적의 물질입니다. 이석근 강릉대 치대 교수입니다. 네이처지에 논문을 하나 냈죠. 커피에 신맛의 크로로젠산 항산화 성분이 들어 신맛 성분하고 카페인 성분을 추출해서 지의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놀라운데요. 이석근 교수는 커피를 8잔까지 안전하다고 합니다. 9잔부터 카페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이에요. 세계보건기구의 4잔, 임산부 3잔보다도 또 배를 자신있게 논문에다가 기재했습니다. 또 세포 자멸사가 줄어든대요. 우리가 수많은 세포가 생기고 죽잖아요. 노화를 가져오는데 이걸 줄여준답니다. 노화를 줄여주는 커피, 이건 대단하잖아요.
혈류 내에 혈액 가운데서 염증을 완화시킨대요. 제가 강릉에서 코로나를 업을 하지만 가까이 있는 강릉대 치대 이석근 교수의 지난해 논문은 대단합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볶은 태운 커피 가지고 연구하니까 연구 결과가 형편없었어요. 이렇게 태운 커피, 덜 볶은 커피, 많이 볶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분 자체를 추출해서 지혜 생체 실험한 결과는 아주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시료가 어땠으며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 명료하잖아요. 저는 커피업을 하면서 커피는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제가 때로는 커피의 쓴맛은 탄맛이라고 얘기했더니 7, 8년 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강릉에도 그렇고 전국의 유명한 커피 전문가들은 좋은 쓴맛 얘기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좋은 쓴맛이 어디 있느냐? 커피는 좋은 쓴맛이 없다. 재료가 저질이거나 아니면은 로스팅해서 태우지 않으면 쓴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커피 드셔보세요. 쓴맛이 없잖아요. 열매 색상, 와인의 색상에 맑고 깨끗한 커피. 여러 가지 잡맛들로 가득 차서 혀끝과 입이 답답하고 디저트로 뭔가 먹어야 되고 빵이든지 우유를 섞어야 되고 왜 그런 저질 커피를 먹습니까? 과일차 같은 커피,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 항산화 성분이 가득 차 있고 좋은 카페인이 우리의 정신을 맑게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또한 간에도 여러 가지 부위들의 암을 예방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태운 커피를 연구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부작용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좋은 생두를 사용해야 되고 로스팅의 수준 높은 열 처리 기술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 태우면서 무슨 로스팅이에요? 아닙니다. 태우면은 먹을 먹거리가 아니에요. 독성의 물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의 바른 본질을 상식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매 색상, 와인의 색상, 입안이 깨끗하고 상큼하고 식어서까지도 차와 같은, 과일차와 같은 커피 한 잔은 몸을 살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주변에 그러한 커피로 말미암아 아주 속쓰림과 가슴뛴과 팔떨림과 두통과 가려움증까지 느껴서 호소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커피의 내용을 함께 알려서 공유해서 유익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